최근 KBS에서 한명숙 사건 관련한 엄청난 증거를 터뜨렸습니다. 이 한명숙 사건이 지금 제대로 역풍이 불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이 저렇게 발악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조작하려던 그리고 조작을 했던 그 검찰들, 윤석열 패거리들을 비롯해서 윤석열 검찰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이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최근 KBS 단독으로 검찰 위증교사 있었다 한명숙 재판 증인이었던 최모 씨가 9년 만에 폭로를 한 사건을 지금 터뜨렸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한명숙 사건의 지금 재조명 관련된 문제 제기가 크게 보면 검찰의 표적 강압 수사가 있었는지, 만약 그랬다면 한명숙 사건을 다시 지금 법원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관련해서 KBS가 결정적 증거를 지금 터뜨렸는데요. 바로 1심 재판에 출석했던 검찰 측 증인 가운데 한 명이 이번에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한 겁니다. 게다가 그 증인이 이번 한명숙 사건 관련 보도가 처음 나오기 한 달 전쯤 법무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고요. 그 진정서에서 증거 조작 등 부조리가 있었다는 내용을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적었다고 하고, 법무부는 이 진정서를 4월 17일 대검찰청에 이송했다고 합니다. 짧게 요약을 해보자면, 최근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만호 비망록을 다뤘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재판에 직접 참석했던 두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둘 중 한 명이 지금 증인으로서 검찰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건데요. 그 한만호 씨 관련해서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한만호 씨가 입장을 바꾸니까 동료 수감자 2명을 법정에 세운 후에 증언을 반박하게 만들었는데요. 검찰은 한만호 씨가 입장을 바꾸자 동료 2명을 또 세워서 한만호 씨를 깎아내렸는데요. 이번에 폭로에 나선 사람은 또 그 둘 중에 한 명 최모 씨입니다. 법무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증거 조작 등 수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조리를 알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고요. 결국 검찰에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한 거고요. 법무부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입니다. 검찰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간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4개를 요약해보면, 뉴스타파가 공개했던 한만호 비망록, 그리고 한만호 씨가 출소한 이후 KBS와 했던 육성 인터뷰, 그 다음에 한만호 동료 수감자였던 H씨, 한흥상 씨의 폭로, 그리고 증인 최 씨의 이번 폭로, 이렇게 4가지입니다. 우선 1번과 2번 KBS와 뉴스타파 공개에는 비슷한 맥락이죠. 둘 다 고 한만호 비망록 관련된 내용입니다. 즉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한명숙 씨한테 돈을 안 줬는데 줬자고 말했다는 그런 주장을 재확인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은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다뤘던 동료 수감자 H씨, 그 한은상씨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인을 포함한 총 3명, 한은상씨, 최모씨, 김모씨가 검찰한테 거짓 증언을 종용받았고, 이 중에 본인만 증언을 거부하고 나머지 2명은 법정에 출석해서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KBS는 그 나머지 법정에 출석했던 2명 중에 1명, 그 최모씨의 폭로이고요. 그게 위증교사였다는 사실이 또 제대로 드러난 상황입니다. 결국 법정에 직접 출석했던 그 증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결정적인 증언으로 작용할 요지가 있는 것이죠. 최 씨는 본인이 모해 위증이라고, 한마디로 남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하는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폭로에 나선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최 씨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 한 달 전부터 이미 법무부에 진정서를 넣었다는 부분도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혼자만의 주장이 아닌 H씨, 그 한흥상 씨의 주장과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주장에 힘이 실리는 부분입니다.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검찰이 여태까지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심지어 사건을 조작해왔는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본인의 뜻에 맞게 증언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협박하고, 이들이 어떻게든 본인들의 그 결과에 끼워 맞춘 어떤 수사와 기소를 하기 위해서 이 다른 사람들까지도 증인을 한마디로 만들어냈다는 것을 여기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양심 증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양심 증언을 하는 사람까지도 또 거짓말쟁이로 몰고, 그들은 정말 파렴치한 집단이란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당연히 검찰은 그런 증언 조작이 없었다고 여전히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누군가 언젠가 폭로를 할 수 있는데 과연 검찰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기존 검찰에서의 진술을 완전히 바꿔서 검찰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고, 결국 한명숙 씨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선 한만호 씨의 뒤바뀐 진술까지도 깨뜨려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눈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만호 씨까지도 몰고 가는 그런 거짓 진술을 어떻게든 교사를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차원의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만약 당시 담당 검사들을 상대로 한 법무부 조사가 진행이 돼서 거짓 증언 종용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건 징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재심으로 가는 공간이 더 열릴 수도 있는데요. 형사소송법 420조에는 재심 사유를 분류해놓고 있는데, 요약해보면 기존 판결에서 활용된 증거나 증언이 허위라는 사실이 만약 별도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인정받거나 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게 확정 판결로 증명될 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증인 최 씨는 본인 증언이 거짓이었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그 거짓을 종용한 게 검찰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말 검찰 보시다시피 이번에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 신라젠으로 어떻게든 엮어서 보내려고 했던 그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패턴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냥 봤다고 해라, 그 다음엔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검찰. 결국에 이들은 협박, 그리고 위증 교사, 그리고 사건 조작, 이런 본인들이 어떤 짓들을 저질러 왔는지에 대해선 전혀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죠. 결국에 그들은 어떻게든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심지어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과 전직 총리, 심지어는 현직 법무부 장관까지도 저렇게 마음껏 보내려는 걸 보면 이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를 어떻게든 반대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어떻게든 막아왔던 것이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저렇게 수사권을 박탈당하게 되면 결국엔 힘이 쭉 빠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한명숙 사건을 지휘했던 노왕균, 김주현, 권오성, 이태관, 이동열, 김기동, 임관혁, 이들이 결정적으로 이 사건을 주도해서 한명숙 전 총리를 이렇게 사건 조작했던 그런 담당 검사들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 또 정영식 판사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티즌들의 반응도 당연히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 10,000명 넘게 추천을 했고 1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싫어요를 한 상황이죠. 노무현, 한명숙, 조국, 윤미향 다 똑같다. 지금 저렇게 누군가가 설계를 하고 기자들과 하고 검사들이 만들어가는 작품, 참여정부의 대통령과 총리였단 이유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고, 그래서 살아계신 한명숙 전 총리님이라도 이 억울함을 제대로 풀고 명예를 회복시켜야 될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이걸로 그쳐선 안 되죠.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서 죗값을 받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검찰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저렇게 독점하고 영장 청구권까지 전부 갖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합니까? 이제 검사의 힘도 빠질 때가 됐죠. 형법 제152조를 보면 위증, 모해 위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최 씨는 모해 위증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본인이 과거에 검찰의 종용을 받았다고 직접 용기 내서 스스로 자백을 한 셈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최 씨뿐만 아니라 모해 위증을 교사했던 이 담당 검사들까지도 제대로 파헤친 다음에 이들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약 1년가량 남았기 때문에 모해 위증 교사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수세에 몰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사건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희석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위중을 한 것으로 생각되는 3명의 증인 중 2명이 진실을 토로하기 시작했다며, 결국 1명만 남았는데 이 사건을 그냥 덮어두면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한은상 씨가 고발장에 적시한 피고발인들, 한명숙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검사들 뿐만 아니라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검찰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3차장 검사까지 전부 피고발인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들을 절대로 잊어서 안 됩니다. 모해위증교사, 직권남용, 협박, 강요 등 어마어마하고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윤석열 검찰청장은 이렇게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선거에 개입하고 사람을 협박하고 강요하고 모해위증 교사를 하고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들이 앞에서는 법과 원칙, 정의와 인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정의로운 검사들이 아닙니다. 그저 본인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이 적폐 세력들을 옹호하고 무죄가 확실한 증거들은 전부 다 덮어버리고 오히려 없는 죄를 유죄로 만들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결국엔 터무니없는 기소까지 하는 이들의 실체를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윤석열 특수부 그리고 윤석열 패거리들 뿐만 아니라 적폐 검사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검사를 꿈꾸는 사람들까지도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수사권 박탈 등을 통해서 이들의 힘이 빠지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중요한 것은 절대 나경원 씨도 잊어선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